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에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공방이 오고 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했다.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분노하기 전에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김문수 전 지사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완전히 맛이 변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한 번이라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세요? 김문수? 어. 아니 그럼 다 알죠. 우리 현대변인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 아니 그 옛날에 민중당하고 그랬잖아요. 다 저는 그런 사람 알고. 앞에 나타나면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참 이상해. 저는 정말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참 이상하다 했는데 정진석 의원도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교적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도 정상에 어느 정도 조금 근처까지는 있었다. 한 10년 내지 20년 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종의 오면서 아까 이렇게 걸어오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보수정당 붕괴 대세론 아니냐.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 상식적이거나 무슨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물타기 하려고 뭐 누가 그 얘기를 했지? 논평을 하면서 MB 구속하는 거 MB 수사하는 거 물타기 하려고 이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누가 우리 논평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사건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식의 만약에 사고를 했다면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식의 소위 정치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 또한 말이 안 돼 황당무계하고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그들이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간 완전히 이렇게 정상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상일까 싶어요. 증상이 이상해. 이런 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평할 때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 이쪽에서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젊은 여자들 끼고 술 먹다가 총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식의 논평은 안 하잖아요. 아니 아까 지금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또 예를 들어 이거를 부부싸움이라고 해서 권양숙 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 나가서 표 얻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 정도 수준에 한참 못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맛이 완전히 같구나. 저는 이런 페이스북을 보면 드라마를 연상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조작 보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뭘 했는지 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묻고 가 또는 당신이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문성근 선생님이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의원의 이 글도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후의 정무수석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암시인 거죠.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 글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동격화시키는 거죠. 자기 진영에게.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렇게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로 해서 이미 거의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MB도 아무 쪽을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유일하게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이 소위 보수의 대모 비슷하게 남아서 상당히 오래 저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내지는 걱정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박근혜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MB는 사실상 이미 뭐 4대강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되니까 본인 내지는 그 주변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뭔가 이게 뭐 아무런 비빌 데가 없으니까 그걸 뭔가 다시 조금 이렇게 하는데 살리는데 내지는 보수의 나름 근거의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일종의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슈 첫 번째는 망언 종결자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정진석 의원 얘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9월 22일이었죠. 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네. 그래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건데요. 부부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네, 뭐 홧김에 이제 그것 때문에 자살하셨다.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예. 과거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퇴임하신 후에도 계속적으로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저에 관해서 자꾸 그렇게 의혹이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최첨단 컴퓨터 발언이 그 누구였죠? 그 사퇴하세요. 이은재, 그분인가요? 이은재. 네. 예. 그 너절한 사람들. 홍준표, 나경원, 이은재, 이계진. 아, 예.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발언들을 해서 상처를 많이 준 상태였었고 네. 이제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의 발언들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에서도 홍준표가 자꾸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게 물어뜯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폄하를 해서 어떤 정치 의도가 있는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런 걸 뭐 어그로꾼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보통? 네, 그렇죠. 숲을 보라 그러면은 흙먼지를 보는 인간인데. 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존중이라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실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도 아니고요. 네, 사실이 아닌데 그걸 SNS 상에 올렸다. 그럼 이거 일단 명예훼손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까지 포함이 되는 범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을 통해 가지고 홍준표 대표가 아방공 발언으로 생전에 노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정의원까지 파렴치한의 대열에 합세했다고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것이 명예훼손 네. 적용될 수 있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 명예훼손 이런 걸 떠나서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는 진짜 완전히 예의가 없는 거죠. 정말.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인간들이죠. 네. 네. 그 정진석 의원이라는 사람이 사실 저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사실 이 사람이 새누리당 시절에 원내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꽤나 중책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새누리당 시절에 있었던 그 모든 국정원 사건이라든가 그런 정치 공작이잖아요. 사실. 네네. 부부싸움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게 네. 사실 국정원이나 검찰들의 그 짜고치기 하는 그런 어떤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증거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하던 주장을 똑같이 여기서도 한다 이거에 대해서 혁신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름도 심지어 당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패륜적인 당의 전체적인 색깔 자체를 아예 버리지 못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그 지금 최근에 뭐 홍준표 대표가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대학교에 특강도 나가고 그리고 여성 단체들과 토크 콘서트도 열고 네. 예, 그때도 뭐 무참히 무엇이 젠더 폭력이냐고 물어보셨던 그분. 저 가루처럼 까였다는 네. 예, 후문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뭔가 자신들의 지지 기반의 스펙트럼을 넓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판들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보수들 있잖아요. 지금 당 지지도가 아직 20%도 안 나오잖아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콘크리트 30% 지지층들. 그 지지층들이 다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을 지방선거 전에 다시 규합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노무현 재단에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정진석 의원 자체가 사과라든지 이런 건 기대도 안 하지만 오히려 떳떳하게 자신이 뭘 말을 잘못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굉장히 그 태도의 차이라는 점이 있어요. 네. 그 정진석 대표가 지금 명백하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네.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랑 너무 대비되는 사건이 또 일어난 게 많이 아시는 그 정청래 의원 그 아들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네. 언론에서는 익명의 의원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SNS에서 그걸 직접 자신이라고 바로 밝히고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직접 게재해서 사과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하고 대비해봤을 때 이 태도의 차이. 제가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그 점 참 잘했다고 봐요. 네, 정말 잘. 네, 잘했고 그게 정청래다운 모습. 물론 자식의 일이기도 하지만 미성년자 자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자식 교육에 대해서 가정 교육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시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건 그렇다 쳐도 그 후에 태도의 문제거든요. 윤소나 아들 있잖아요. 네. 윤소나 아들 문제 그런 거.
그런 식으로 축소 은폐 막 이렇게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뭐 장제원 아들 사건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장제원이 밝힌 거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사람들이 누리꾼들이 다 밝혀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대비되는 걸로 정청래 의원은 본인이 언론에서는 숨기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오픈을 해서 사람들이 알게끔 하고 그걸 통해서 그 피해 가족분 그리고 피해자 학생에게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에게도 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는 태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리고 정진석 의원의 가족 계보를 보면은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다선 의원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또 보니까 군사정부 시절에 경찰로서 아주 또 오랜 기간 롱런하셨고 또 요직에 있었고 그거 나와가지고 뭐 이제 공화당, 민정당 알잖아요, 다 뻔하잖아요. 그 당 콩 심은데 사람들. 콩 난다는 말이. 아 그럼요. 네. 예, 그래요. 정진석 의원은 큰 코 다치기 전에 빨리 석고대죄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심판도 받을 뿐더러 민심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권양숙 여사와 부부싸움에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공방이 오고 가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 했다. 이게 뭐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무슨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분노하기 전에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김문수 전 지사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김문수 지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완전히 맛이 변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한 번이라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세요? 김문수? 어, 아니 그럼 다 알죠. 우리 현대변인님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사람. 아니 그 옛날에 민중당하고 그랬잖아요. 다 저는 그런 얼른 사람 알고. 앞에 나타나면 피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참 이상해. 저는 정말 이상해. 이게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근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참 이상하다 했는데 정진석 의원도 옛날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떻게 이렇게 비교적 그러니까 보수라고 해도 정상에 어느 정도 조금 근처까지는 있었다. 한 10년 내지 20년 전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종의 오면서 아까 이렇게 걸어오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보수정당 붕괴 대세론 아니냐.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게 아니 상식적이거나 무슨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 김현 대변인께서 물타기 하려고 뭐 누가 그 얘기를 했지? 논평을 하면서 MB 구속하는 거 MB 수사하는 거 물타기 하려고 이런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누가 우리 논평 중에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사건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식의 만약에 사고를 했다면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런 식의 소위 정치적인 하는 거죠. 자기 진영에게. 그러면서 앞장서서 이제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박근혜가 저렇게 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대선하기 전이에요.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전두환, 노태우는 광주로 해서 이미 거의 무슨 정치적인 의미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MB도 아무 쪽을 못 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박근혜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가 만약 정상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사실상 유일하게 정치적 발언이 가능한 이 소위 보수의 대모 비슷하게 남아서 상당히 오래 저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내지는 걱정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박근혜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MB는 사실상 이미 뭐 4대강 뭐 이런 등등 때문에 의미가 없던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가 저렇게 되니까 조작 보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사건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위에 어른들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 자리까지 올라갈 때 우리가 뭘 했는지 안다면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묻고 가 또는 당신이 책임지고 뭐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문성근 선생님이 그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그래서 저는 이 정진석 의원의 이 글도 자신의 보스를 보호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제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거는 당시에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후의 정무수석이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아니고. 그러면서 뭔가 알고 있다는 암시인 거죠.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 글은 비교적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을 마치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위치로 이렇게 동격화시키는 사고를 했다면 그 또한 말이 안 돼. 황당무계하고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그들이 갖다 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하여간 완전히 이렇게 정상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증상일까 싶어요. 증상 이상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실이라고 해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논평할 때 이런 이야기, 예를 들어 이쪽에서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젊은 여자들 끼고 술 먹다가 총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런 식의 논평은 안 하잖아요. 아니 아까 지금 우리 네. 김현 대변인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또 예를 들어 이거를 부부싸움이라고 해서 권양숙 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 나가서 표 얻고 국회의원 되는 사람 정도 수준에 한참 못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맛이 완전히 같구나. 저는 이런 페이스북을 보면 드라마를 연상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